건축을 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산을 선택하면 이 10억에 맞는 작품성과 이 10억에 맞는 평형태가 따라가게 돼요. 둘이서 1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얘가 10억에는 불과할 수도 있다.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영상 원가 공개 진행됐죠. 지금 2주 연속 원가 공개였나? 아니었나? 아무튼 최근에 원가 공개 영상들이 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준공 현장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한 원가 공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좀 규모가 큰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전에 건축비를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콘텐츠를 한번 했죠. 그래서 건축비 지원 F 현장입니다. 디자인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제출을 했죠. 제출했는데 또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부분이 명확하시더라고 보니까. 상업 공간일 때는 사실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요. 사실 레퍼런스라든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하셔도 잘 안 봅니다. 제가 그게 뭔가 그 사진을 보고 나면 그 상황 속에 좀 갇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방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잘 안 보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70~80%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난 집을 지을 거야, 주택을 지을 거야, 내가 살 집을 지을 거야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령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속 니즈를 제가 구해요.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분위기가 좋았는지, 뭐 어떤 예를 들어 카페를 갔을 때나 뭐 어디 갔을 때나 했을 때 좋았던 분위기나 생각하고 있는, 뭐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빗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파릇파릇한 초록 색깔 어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제가 여쭤봅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지을 때는 그들의 몸에 맞게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딱 적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데, 여기 건축비 지원 F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본인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건축비라는 게 그림 하나 잘못 그렸을 때 비용이 많이 나가요. 쓸모없는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니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도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간이 죽는지, 사는 공간이 되는지, 필요 없는 공간이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게 좁은지 넓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공간 감각 능력은 조금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다 채우더라도 비효율적인 공간이라든지 또는 죽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서 건축비를 조금 아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미팅하고 좀 미흡한 부분들을 지금 수정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이 현장에 대한 영상 한번 볼게요. 이 현장은 제주도예요. 제주도고 비 오는 날 가가지고 좀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더 멀리에 있는 산하고 이런 평평한 그런 땅에 대한 뷰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앞에는 쭉 이렇게 산이 있고 들어오는데 대나무가 있어요. 쭉 이렇게 평평하게 휴식하고 쉬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공간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바퀴 180도 돈 겁니다. 나쁘지 않죠? 저희가 면담일지를 항상 적습니다. 면담일지를 적는 이유가 클라이언트하고 했던 대화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한번 최초 면담일지를 한번 볼게요. 24년 3월 착공을 원한다.
빨리 되면 빨리 착공해도 괜찮다. 24년 여름 전에 입주했으면 좋겠다. 간단해요. 1차 미팅은. 그리고 6월 20일 날 2박으로 현장에 갈 예정이고 아키오노 측하고 현장 답사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물었어요. 원하는 느낌은 60평대가 맞지만 현실은 50평대가 맞게 설계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건축을 하실 분들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또 강의를 한번 잠시 일단 멈춤. 칠판이 굉장히 유용하네. 내가 칠판 스타일인가 하는데 칠판으로 진짜 뭔가 사실 대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기준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축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로 추려요. 왜냐면 헷갈리시니까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딱 세 가지로 나뉘어서 그룹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 예산, 두 번째 그룹 작품성, 그리고 요청사항. 요청, 이게 니즈죠.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이거 세 개 중에 택일이 있습니다. 택일.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해요. 나의 어떤 기준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요청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형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 두 개도 안 돼요. 딱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왜? 예산을 선택하면 얘 둘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예산 10억이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어요. 자, 1번 예, 2번 예, 3번 제일 중요하지 않다. 3번 예. 필수적인 것들만 고릅니다. 필수적인 거. 방이 3개여야 된다. 화장실 2개여야 된다. 드레스룸 2개여야 된다. 뭐 기타 등등 필수사항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예산을 선택하면 이 10억에 맞는 작품성과 이 10억에 맞는 평형태가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 10억에 100평을 짓는다. 100평을 찍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투자하면서 200평 지달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작품성 완전 제로가 되겠죠. 200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150평, 120평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별도 상되든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지금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누자면 나눴다 했을 때, 자, 이거를 선택하면 따라오는 게 이게 되겠죠. 한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한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자, 2번 작품성을 선택했을 때, 요청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예산하고 이 평형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작품을 하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돌도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담장들, 뭐 필요 없다기보다 어떤 작품성을 살리기 위한 담장들, 그리고 그 작품성을 살리기 위한 조경, 외부 조명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무한대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한정적이 있다면 이것들이 또 평형대도 축소가 되든지 하겠죠. 그리고 평형대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3번. 그래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하나씩밖에. 그런 다음에 차선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당연시 예산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예산 확보가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그 다음 이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뭐 세컨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어떤 그런 갤러리 형태의 뭔가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선택을 하십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사항에 따라서 택일 하신 다음에 2번, 3번을 고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평형대다. 그러면
나는 50평을 지어야 되고 예산은 7억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성은 이게 맞는 게 따라가게 되겠죠. 나 작품성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가겠죠. 예산도 올라가고 평형수가 올라가는데 그 평형수가 한정이 있다, 제한이 있다 라고 하면 그 평형수에 맞는 작품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겠죠.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도 이거를 이 부분을 뺍니다. 없애버려요.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작품성 좋아지고 평형대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저도 저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고 이렇게만 봐야 돼요. 그럼 실제로 진짜 네임밸류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축 산업 자체가, 건축의 문화 자체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진짜 진입장벽이 높은 곳, 뭐 의사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입장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인데 의사가 코로나라면 코로나잖아, 그게. 건축도 똑같아요. 거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건축 문화가 달갑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산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성 있는 건축이 돼야 되고 이 예산까지 한정을 짓지 않으면 신뢰 형성이 잘 안 돼요. 계속 돈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줄게. 제가 이 얘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선택권으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두 가지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건설회사 사기꾼들 많다. 건설회사 부조리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기성세들의 어떤 잘못된 관습이나 관례들로 하여금 많이 꼬여 있어요, 이게. 선진 건축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세 가지 예산, 작품, 니즈.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중요하죠. 세 가지로 안 하고 두 가지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게 시공회사를 들고 있는 설계사나 설계사는 당연히 시공회사를 못 들고 있을 거고 건축가들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에 대한 확정적 예산을 픽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나가고 있는데 시공회사 A, B가 있어. 그 다음에 건축주가 있어요. 10억짜리를 해달라고 그랬고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A한테 가서 계약을 하든 B한테 가서 계약을 하든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인데 둘이서 1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얘가 10억에는 불과할 수도 있다.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시공회사에서. 이 나라 안 할게요. 이게 건축사라고 할게요. 헷갈리겠다. 건축사, 시공사.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10억의 그림을 그립시다 라고 처음에 스타트를 했지만 A가 10억에 불가능하다 할 수 있고 B도 10억에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사가 처음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 예산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왜? A에서 뭘 할지 B에서 얼마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수한 능력을 가진 건축가들, 세계 명장들이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들은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걸 얘기하자면 건축사가 시공 단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얼마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초에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10억에 그린 그림인지 12억에 그린 그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드는구나라는 게 쌓이면서 저도 체득했던 거지. 10억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12억 나오는 경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10억 해주겠다 했어. 설계도면 이쁘게 그려서 오케이 승낙 받았는데 12억이 나왔단 말이지. 계약 10억 했는데. 그러면 내가 건축주한테 2억 더 내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그림 그렸는데 야 10억에 맞춰서 네가 그려야지. 네 10억에 공사해준다 해가지고 계약했고 네가 시공을 할 거면 10억 맞게끔 네가 그림을 그려서 내한테 보여줬어야지. 네가 그린 그림이 12억 그림인데 왜 10억 그림이냐고. 내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내가 건축주한테 이렇게 내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짓는 게 10억입니다라고 확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15억이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12억 나오니까 이걸 한 개 딱 떼가지고 이리 줄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우리는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12억 나온다고 해가지고 10억에 맞추려고 내가 이거 득 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 처음에 많이 겪었어요. 손해도 많이 보고. 근데 지금은 제가 박사가 돼버려가지고 견적 잘 뽑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해서 10억짜리를 9억 5천에 했어. 그 5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업 이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 2억 더 달라고 소리 안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갑니다. 6월 21일 날 우리가 방문 일정을 잡고 갔어요. 우리 땅 대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진입은 이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딱 입구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 직선형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커버 형태, 프라이빗 할 수 있게끔 커버 형태를 채워놓는다.